4번 문제에서의 핵심은 요거였지. 그래서 실근 이야기를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판별식 쓰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실계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게 판별식이다 라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뭔 소리야? 저기 카메라에서 나는 소리야? 네 폰이야? 놀래. 나는 카메라 메모리가 없을 때 나는 소리거든. 그래서 난 지금 깜놀했어. 식은땀 흘렸어. 다행히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판별식과 그 다음에 한 근에 대한 켤레근에 대한 스토리. 켤레근에 대한 스토리가 결국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 수 있었다? 실계수일 때만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실계수. 그 이유는 어디에 숨겨져 있었다? 근의 공식에 숨겨져 있었다. 근의 공식으로 할 때 요 근의 공식에서 결국 켤레의 의미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 너가 양수이면 실근을 가질 거다. 그 다음에 음수이면 허근을 가질 거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얘들이 실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였다는 거지.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근데 만약에 얘가 허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요거에 의해서 실근 여부가 판별되지 않는다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켤레근도 마찬가지. 켤레근 허근을 가진다는 가정하에서 얘가 허근이라고 한다면 뿔마로서 켤레를 가지려면 여기서 허수가 나올 건덕지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실계수일 때만 한 근이 플러스 i라면 다른 근은 마이너스 i로서 켤레로서 가질 것이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한 연결고리로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기서 함정에 안 빠진다는 거지. 실계수야? 실계수가 아니야? 그럼 판별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였던 것으로 얘도 결국 함정을 치명적으로 파놓고 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면서 얘가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8이고 얘 16번 두 근의 곱이 9라고 했을 때 얘를 갖다가 숨겨진 조건으로서 두 근이 음수구나. 두 개 다 음수구나. 각각의 근이 음수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지. 그렇게 찾아야만 요놈 자체에 대해서 제곱을 해줄 때 그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는 잘 찾는데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요런 실수를 안 한다고 했었다는 거지. 제곱을 할 때 제곱을 한 다음에 세제곱을 하면 되는데 그 제곱의 결과로서 얘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로 바뀐다라고 했었다. 왜?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가 마이너스 루트 알파가 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 왜? 둘 다 음수니까.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부호가 바뀌는 이게 되게 중요했었다는 거지. 다 쪽지 시험을 냈기 때문에 리마인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유형 중에 한 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서서 인수 정리를 배운 이유가 뭐였냐면 인수 정리와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배운 목적이 뭐였냐면 이렇게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그래서 얘를 갖다가 x에 대해서 깔맞춤 알파로 했으면 얘도 알파로서 이제 맞춰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빨리 하게 되면 2가 됐기 때문에 베타 자리에다가 2 마이너스 알파를 넣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얘도 알파 자리에다가 2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풀었었다는 거지.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였다? 인수 정리를 이용하기 위함이었다. 어떻게? fx 이렇게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 이 식을 만족하는 두 근 자체. 인수분의 입장에서는 얘를 인수로서 가진다. 인수분의 입장에서는 인수고 그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때 그 방정식 입장에서는 근인 거지. 그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지. 알파 베타라는 거지. 뭔 소리야? XX. 얘를 인수로서 가진다는 말이 얘가 지금 두 근이라고. 알파와 베타가 두 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최고창의 개수가 2차인데 2차식에 얘 지금 개수가 1이니까 그 1로서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것이. 이렇게 다 1이고. 그랬을 때 요 식 자체가 결국 풀어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풀면 된다는 거지. 나머지는 다 계산이고. 틀만 이렇게 잡아서 결국 식의 구현을 할 때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로서 식을 구현하는 게 좋지. 이런 식으로 식을 구현한다는 것은 되게 나쁜 방법이라고 했지. 특히 뭐 이렇게 또 심지어 문자도 다른 문자가 이미 있어. fx에 대한 문자가 있기 때문에 요 식 자체를 만약에 잡는다면 x제곱 뭐 ab가 있으니까 cx제곱 더하기 dx 플러스 1라는 해계망측한 식을 잡게 되면 되게 고달파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구현하기보단 인수분해되어 있는 꼴로서 식을 구현하는 게 더 좋았다. 이게 인수 정리에서 우리가 되게 뭐 만들어 놓고 온 연결고리였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유형 중에 한 개고 이걸 반복해서 나올 거고 오늘도 또 풀어줄 거다. 자, 지난 시간에서 이제 했었던 거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했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문제가 340번. 340번. 지금 내가 지금 교재가 지금 이것저것 섞여 있어가지고. CX. 여기서 25번. 25번도 별표 치시고 20번까지 숙제였기 때문에 이거 아마 못 풀어왔을 건데 1분 정도 시간을 주겠습니다. 1분 정도. 둘, 넷, 여섯, 여덟, 9명. 다 문자 보냈지? 아까 이제 이야기했듯이 지수랑 하승이 이제 문화상품권 한 개씩 이따 카톡으로 보내주겠습니다. 그래? 줄게. 쉬는 시간에 줄게. 그래? 그렇게. 그리고 그 오타 찾기 경연 대회 뭐 이런 거 빨리 보내야 됩니다. 지금 레벨 2반이랑도 이제 경합이 시작됐습니다. 센수학 씨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보내야 최초 보낸 사람한테 문화상품권이 갑니다. 요 문제에서 결론은 뭐 이렇게 풀어도 말리지는 않겠어. 어떻게 풀어도 말리지 않는다면 식을 구현해야지 라는 생각 가지고 한근이 이런 풀이 방법, 이런 것도 괜찮은 풀이 방법인데 한근이 3-1-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식을 구현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어떤 방법이냐면 요걸 갖다가 이제 3을 넘겨줘서 3x 그 다음 1을 넘겨주고 마이너스 1 요거에 제곱해주고 마이너스 루트 2i의 제곱을 해줘서 그 다음에 얘를 9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넘겨서 3이 되면서 3으로 나눠주게 되면 얘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결국 A, B, C를 구현해서 B, CBA 그래서 얘는 바꿔주게 되면 C, B, A 얘를 구해서 알파 베타 자체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알파 베타가 안 구해지지 그러면은 근의 공식을 써도 되지만 근의 공식 여기서 또 갈리는 거지. 근의 공식으로 가도 되고 근의 공식을 써서 실제로 알파와 베타를 구해서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딱 생긴 꼬라지가 이거 이용해 주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주세요 라고 생겨 먹었지.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알고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얘를 이용해서 풀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4 마이너스 12가 돼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답이 나올 거라는 것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란 거야. 어떻게? 식 자체를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근을 이용해서 내가 식을 구현해 나갈 수 있다. 이것도 되게 유용한 관점인 거고 근데 이것보다 더 유용한 관점이 있지. 그래서 아마 몇 명은 이렇게 풀었을 건데 요거 말고 달리 푼 사람 다르게 그치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얘를 이용했을 거야. 잘 이용을 한 게 요 기술 있잖아. 요 기술. 요거의 근을 알고 있으면 얘가 지금 크로스가 되어 있지. 자리가 뒤바뀌어 있거든. 자리가 뒤바뀌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자리가 뒤바뀌어 있는 경우에 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이거 다 기본 수업할 때도 기본반에서 내가 이야기 안 했다. 기본반에서는 이야기 안 했고 실력반에서는 다 이야기를 했거든. 요거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게 되면 요거의 근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된다. 요거 하나 알면 된다는 거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내 수업을 할 때. 근데 요것도 가볍게 증명을 일단 가볍게 해주고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되느냐? 내가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금 레벨 4반인데 이걸 증명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싹 돌아봤는데 눈빛들이 지금 뭐지? 이런 눈빛이 몇 개 보여서 빨리 그래도 증명을 한 개 하겠습니다. 내가 대입을 했다는 거야. 근이니까 대입하면 이 식이 성립하겠지. 그럼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얘식 자체가 성립하는 식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성립하는 식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립하는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성립할 거란 거야. 양변에다가 성립하는 식에다가 양변에 똑같은 짓을 해도 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겠지. 그럼 나는 뭘 할 거냐면 양변에다가 알파 제곱분의 1을 곱할 거야. 그리고 싹 곱하면서 얘를 은근슬쩍 앞으로 보낼 거야. 알파 제곱분의 1.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알파 제곱분의 1을 곱하게 되면 B 자리에 알파 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A가 이렇게 오게 되겠지. 그리고 이 식을 살짝 관찰을 해보자고. 이 식 자체를 내가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얘 성립하는 식을 변형했기 때문에 너도 성립하는 식일 거거든. 얘도 성립하는 식일 거라고. 그러고 나서 관찰을 해봤더니 뭐야 이거? 얘는 이러한 방정식이 있는데 지금 식을 해석하는 거야. 이러한 방정식이 있는데 요 방정식에 있어서 x에다가 알파분의 1을 넣으면 이 식이 되네. 다시 요런 방정식이 있는데 요 방정식에 x 자리에다가 알파분의 1을 넣으면 이 식이 되네. 이 식이 되네. 근데 이 식이 어떤 식이다? 성립하는 식이라고. 그래서 성립하는 식이니까 얘가 성립하는 식이니까 무슨 말이야 그러면 x 자리에 알파분의 1을 넣으면 성립을 한다. 다시 말해서 이 방정식의 해라는 거지. x에다가 이걸 넣으면 성립한다며. 성립하는 식이라는 거니까. 이 차민식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식에다가 얘를 넣었을 때 그 식 자체, 이 식 자체가 맞는 식이 된다는 거지. 해가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요걸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양변에다가 베타 제곱분의 1을 곱하고 여기다 베타를 넣어서 그럼 다 정리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해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방정식에 있어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런 방정식에 있어서 두 근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근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은 가볍게 이제 들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이제 이 정도는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잘 안 되어 있는 친구들, 이거 지금 이해하는데 급급했던 친구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필기 내지는 클리닉 때 질문을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풀 수 있다? 뭐야 이거? 한근이 이거야? 근데 이 말을 잘 봐야 되지. 실수라는 거지, 실수. 그럼 실계수니까 한근이 3 마이너스 1 루트 2i면 다른 근은 플러스겠지. 그게 요 놈의 두 근이겠지. 그렇다면 요 근은 뭐 역수라 했지, 역수. 요 놈의 역수. 그러면 알파와 베타는 얘라는 거지. 역수. 루트 2i 분의 3. 얘가 되겠지. 알파는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되겠지. 그리고 얘를 머릿속에서 빨리 계산해야 돼. 이걸 이제 다 손을 줬고 있으면 안 돼. 손을 줬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내가 은근슬쩍 지금 손을 줬고 있는데 결국 뭘 할 수가 있냐면 켤레를 곱할 건데 켤레를 곱하면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라는 게 빨리 머릿속으로 계산되고 그럼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은 지금 3이잖아. 얘랑 날라갈 거거든. 그러면 그냥 얘네 빨리 계산하면 되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켤레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내가 뭘 했는지 그래도 나중에 빨리 계산하는 방법도 지금 알려준 건데
켤레를 곱할 거잖아.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이런 식으로 곱할 건데, 근데 얘가 3이라고. 1의 제곱 더하기 2니까 3이잖아. 그래서 얘가 싹 이렇게 날아간다고. 날아가서 남는 게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i가 된다고. 그리고 뭘 구하라? 그 두 개를 빼라. 두 개를 뺀 다음에 제곱을 해라. 그럼 두 개를 빼게 되면 실수부가 날아가고 허수부만 두 개가 남겠지 뭐. 그래서 요걸 제곱하게 되면 결국 얘가 8이니까 8의 제곱 마이너스 8이 되겠지. 나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요 관점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와 함께 요거를 조금 잘 기억을 하자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는 만약에 필기할 시간을 준다면은 요건 계산 이런 거 쓰잘데기 없는 거 계산하지 말고 증명하는 거 이거는 아까 눈으로 이해만 하면 됐었고 심화학습반이니까 이렇게도 한번 내가 물어볼게. 아까 증명이 머릿속에 있다면 지금 내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야. 만약에 얘 두 해가 얘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될까? 두근을. 만약에 이거의 두근은 어떻게 될까? 얘를 먼저 물어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내가 얘도 한번 물어볼게. 같이. 요거의 근은 어떻게 될까? 자, 요거 이제 심화반이니까, 심화반이 아니라 레벨 푸반이니까 요것도 빨리. 우리는 원래 교육과정의 목적은 얘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서 유추해서 식을 구현해 보라는 거거든. 식을 구현해서 푸는 유형이야, 원칙적으로는. 식 구현. 식 구현으로서 한 근이 알파벳 뭐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x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넣어봐. 그다음 x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넣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구현시켜서 풀기를 바라거든. 근데 이렇게 풀지 말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걱정 마세요. 어차피 이 문제에 나올 겁니다. 일단 가볍게 정리를 하자고. 자, 찬진아, 얘는 두근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문화상품권을 걸어야 되는데 맞지? 그러면 막 손들고 맞지? 이렇게 할 건데 지금 뭔가 주객전도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오타 잡는데 지금 문화상품권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요거 뭔지 아는 사람? 희훈이 입이 근질근질하는데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희훈이 앞머리가 응? 그치? 아, 역시 우진이 복습만 잘하면 좋을 텐데 이제 복습도 좀 좋아졌어. 이제 얘가 되는 거지. 얘입니다. 왜냐면 x 자리에다가 내가 뭘 곱한 거냐면 얘를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x 자리에다가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한번 넣어봐봐. 여기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넣어보라고. 그럼 이 식이 된다는 거야. 맞지? 그래서 아니 미안합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넣어보라고. 그럼 이 식이 된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나는 지금 근 자체를 얘를 구했다는 거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양변에다가 얘를 곱했다는 거예요. 양변에다가 맞지 알파. 지금 나도 헷갈린다.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넣고 알파 아닌데 얘를 곱한 게 아닌데. 일단 생각할게. 증명은 생각을 할게. 여기다가 지금 그냥 이렇게 식을 변형시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여기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넣으면 이 식이 성립한다. 요 식으로서 이렇게 변형시킨다. 이렇게 지금 일단은 인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 요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붙게 된다면.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넣으면 이 식이 되지. 그래서 같은 식으로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여기다가 알파분의 1을 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넣으면 같은 식이라고. 같은 식이란 거야 지금. 여기다가 알파분의 1을 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넣으면 요 두 개가 같은 식이잖아. 그리고 같은 식을 변형시키고 있다는 거야 지금. 다 같은 식이 되면 된다고. 그래서 알파분의 1을 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넣으면 같은 식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 증명 과정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하승이가 입 모양으로 알려줬습니다. 알파 더하기 1, 베타분의 1이지. 얘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 거야? 평행이동.
요 근이 x 방향으로 1만큼, x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했잖아. 그러면 근도 1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근도 1만큼 이동하겠지. 조심해야 될 것은 대입할 때는 마이너스 1. 근데 실제 근은 플러스 1만큼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지. 실제 근은. 그 근거에 대해서 이것도 도형이 이동할 때 뭐 지수는 가장 최근에 이야기를 했겠지만 실제로 해는 이것이고 여기서의 실제 해는 x고 여기서의 실제는 이것 자체가 해가 되기 때문에 넣을 때는 마이너스 1을 넣고 그 다음에 점 자체는 플러스 1로서 해로서 표현이 된다는 거거든. 그 자세한 설명은 도형에 이동할 때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간 x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이 된 놈이란 거지. x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이동이 된 놈이기 때문에 그 근 자체를 우리가 1씩 땡겨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 자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식의 구현으로서 냈지만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로서 요 정도 정리해 놓으면은 남들 식의 구현으로 한 1분 정도 막 계산으로 풀고 있을 때 우리는 10초 만에 풀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문제가 중요한 거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중요하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기본적인 유형이 잡혀있다는 가정하에 나중에 킬러 문제라든지 최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관점과 태도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태도, 핵심적인 뼈대를 잡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서 지금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저런 관점들에 대해서 너네들이 필기를 하더라도 풀이를 필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그 논리적인 키워드, 연결고리를 잘 정리를 해놓으면 됩니다. 그런 것들 다 말로 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문제 풀 때 계속 반복을 할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 관점이 뭐냐면 둘 다 중요한데 뭘 먼저 할까? 일단 쉬운 거 먼저 합시다. 어려운 거, 더 중요한 거, 더 희한한 관점. 30 요거 맞나? 아닌데? 이건가? 이거다. 요거 별표 치시고 27번.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처음부터 딱 안 헤매고 풀 수 있는 친구라면 정말 잘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꼭 별표 치시고 2분 주겠습니다. 이거 안 헤매고 푼다? 그러면 진짜 하산해도 됩니다. 나한테 수업 안 듣고 저기 MRT 공대 뭐 이런 데 가면 됩니다. 지금 복습이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 다들 평균적으로. 가장 지금 좋아진 게 하승이는 계속 찬진이가 제일 다이나믹하게 좋아졌네. 유경이도 좀 괜찮아. 우진이도 좀 많이 좋아졌고 유경이도 좀 괜찮아졌고 다들 이제 한시름 나왔습니다. 이제 레벨 2반이 문제네.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고난도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내면은 애들 다 틀려. 다. 정말 좋은 문제. 지금 이거 푼 사람 있어 혹시? 2분 안에? 희훈이 풀었어? 줄였다.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쌓여 나가야 돼. 배운 거를 잘 머릿속에 내 걸로 만들고 가면은 이거 센이 아니고 이건 다른 문제집이거든. 다른 문제집인데 센에도 같은 유형이 있는 거지 마치.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되게 중요한 게
복소수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관점에 대한 연결고리를 여기서 걸어야 돼. 복소수에 대한 관점은. 갑자기 쌤 방정식 하고 있는데 복소수가 왜 나오나요? 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정말 좋은 문제인 게 뭐냐면 너네가 그냥 2차 방정식 맨날 나오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파 베타 나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고 보는 거야 일단.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쓰고 보지. 뭐 이렇게 쓰고 봅니다. 근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뭘 잡아줬었냐면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건 근의 공식이야. 그리고 근이나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구하는 게 1차적이고 부차적으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에 대한 성질로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든지 뭐 판별식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쉽게 구하려고.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2차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으로서 잘못 착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공식은 근의 공식이라고. 그래서 조금 너네가 생각하는 만큼 어떤 천하무적 공식이 아니란 것을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괜찮아 처음 해보고 안 되네 느끼면 된다고. 안 되네 여기다 대입했을 때 결국 얘는 뭐야 이거 이상한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상한 식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서 접근한 친구들은 안 되네 라는 느낌을 가지고 바로 발을 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두 번째로서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나는 두 번째로서 그러면 달리 어떻게 한번 풀어볼까 라고 하다가 근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을 이용해서 알파,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p 알파 더하기 q는 0이야. 그 다음에 베타도 베타 제곱 더하기 p 베타 더하기 q가 0이야. 이렇게 하면서 베타 제곱은 오케이 마이너스 p 베타 마이너스 q가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뭐지 이거? 이상하게 되네. 이렇게 하면서 뭐지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대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의 공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입을 통해서 풀려고 했더니 안 풀리더라. 근데 가장 근접하게 간 친구가 뭐냐면, 아마 이렇게 푼 친구는 가장 근접하게 간 친구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여기까지 한번 걸어보라는 거거든. 그게 뭐냐면 너네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천하무적인지 알았지. 근데 제일 중요한 공식은 근의 공식이야. 그래서 만약에 근의 공식으로서 접근한 친구가 가장 근접한 이 출제자의 의도와 가장 근접하게 다가갔다는 거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보다 대입하는 것보다 근의 공식, 미안합니다.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푼 친구가 가장 근접하게 갔을 거란 거지. 그래서 x가 2분의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p의 제곱 마이너스 q 4q 이렇게 돼서 헉은 가신다라는 걸 가지고 얘가 뿔마 i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왜? 실근이니까, 실계수니까 얘가 한 근이 허근이면 다른 거는 켤레가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만약에 풀게 되면 알파 자리에다가 플러스를 넣고 베타 자리에다가 마이너스를 넣게 되면 P와 Q에 대한 문자 두 개, 식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느끼죠? 다시. 요 식에다 넣을 거야. 그러면 이 알파 자리에다가 2분의 마이너스 P 플러스 루트 P의 제곱. 가볍게 필기도 하지 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뭔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돼서 요거 한 개 넣고, 얘가 지금 엄밀히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i겠지. 그 다음에 다른 근은 베타는 2분의 마이너스 p에 마이너스 루트, 요것도 마찬가지로 안에를 마이너스를 달아서 이렇게 해주는 순간 플러스로 바뀌면서 얘가 허근이란 말이 얘가 지금 음수란 말이잖아. 양수로 만들어주면서 i를 달게 되면은 결국 베타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풀게 되면 봐봐, 얘가 1이래. 그러면 허수가 나오면서 제곱을 하면서 실수는 실수끼리 묶고 허수는 허수끼리 묶어서 얘가 1이라는 말은 실수 부분이 1이고 허수 부분이 0이란 말이잖아. 식이 복잡해서 내가 적진 않을 거지만 요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문자가 P와 Q잖아. 문자가 P와 Q니까 P와 Q에 대한 식 하나가 나올 것이고 여기도 P와 Q에 대한 식 하나가 나올 거거든. 그럼 풀 수가 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걸려야 된다고. 우리가 복소수 할 때 한 복소수를 이렇게 문자로서 이렇게 잡는 순간 끝나버렸다고. 왜? 문자가 두 개 잡는 순간 식이 두 개 나올 수밖에 없다 했잖아. 그럼 기왕이면 이렇게 QQ를 잡지 말고 A, B로 잡자는 거지. 그러면 그거의 켤레가 A-BI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이용해서 풀자고.
알파의 바가 뭔데? 켤레니까 얘가 베타잖아. 그래서 한 근을 A 플러스 BI로 잡고 다른 베타라는 근을 A 마이너스 BI로 잡는다면 그러면 A와 B 문자 두 개, 식 두 개로서 풀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게 되면 대입을 해보자고. 이 알파 자리, 그 다음에 베타 자리,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풀어봅시다. 그리고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묶어봅시다. 실수 어디 있습니까? 저 있습니다. 여기 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있습니다. 실수 다 모였고요. 허수 어디 있습니까? 허수는 지금 2b, 그 다음 허수 마이너스 2ab, 얘가 허수인 거지. 그 i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 잘못한 거 없지? 또 다 풀어놓고 또 계산 잘못했어. 계산 잘못한 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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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제가 0 되고요. 제가 1 되면 됩니다. 그럼 결국 문자 두 개, 식 두 개로서 풀 수가 있다는 거지. 그냥 이렇게 풀면 될 것 같다가 굳이 근의 공식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야.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푼다는 거에 대해서 문자 두 개, 식 두 개를 딱 건 다음에 그러면 그냥 복소수 켤레로서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네 로 풀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풀게 되면 대입을 해서 풀면 결과값이 A가 1이 나오고요.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냥 뭐 구하면 된다? 그러면 두근이 결국 알파 베타, 두근이 어디 갔어? 알파 베타. 두근 자체가 그냥 x 자체가 1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2i가 된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근의 공식, 이제 근의 공식 쓰면 되는 거지. 결국은 근의 공식 쓰긴 쓸 거라고. 결국은 근의 공식을 쓰긴 쓸 거라고. 근의 공식. 중요한 게 논리니까 근의 공식을 쓰긴 쓸 거라고. 근의 공식을 쓰긴 쓰면 얘 자체가 2분의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의 제곱 마이너스 4q 이렇게 돼서 결국 요 놈 자체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잡고 얘가 1 아니 마이너스 2겠지. p가 마이너스 2가 되고 q가 뭐 얼마가 되겠지. 막 계산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논리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맨날 풀면은 이거 자체도 간과하지 말라고. 답지에는 없지만 너네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떠한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놔야 되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안 풀리네? 대입을 해도 안 풀리네? 요걸 잘 느껴보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풀면 된다? 근의 공식이 결국 본질적인 공식인데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실제 허근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 두 개, 식 두 개로서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식 하나가 나오게 되면 허근과 이게 지금 되게 전형적인 어떤 뭐 좀 나중에 되면 이게 칼라로 보여야 된다고. 너네 눈에 칼라로 보여야 돼. 허근이란 것과 허근이 관련되어 있는 식이 보여. 그럼 허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허근이란 정보와 아마 희훈이도 이거 연결고리 잘 만들어 놨을 건데 허근이란 정보와 허근에 대한 식 하나만 나온다면 얘는 허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왜? 이 식 하나 안에 식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실수끼리 허수끼리 이렇게 해서 요 식 하나 안에 식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문자 두 개, 식 두 개로서 풀 수밖에 없는 구조란 거지. 왜? 복소수는 문자 두 개로서 이렇게 잡았을 때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연결고리를 만들어 놨었지. 그리고 근의 공식도 실질적으로 문자 두 개로서 표현되고 있지.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걸 1로 줬기 때문에 가능하긴 한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허근의 이 문제에 대한 그 유형을 정리를 만약에 한다면 허근이란 말이 나와 있고 실수라 가지고 이제 뭐 실계수인 거지. 하여간 허근이라는 정보와 식 하나가 나와 있으면은 허근 구할 수 있다. 나는 만약에 그렇게 적어 놓을 것 같아. 이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적기보다 내가 그냥 말로만 할게. 허근이라는 것과 허근에 대한 식 하나가 나온다면 허근 구할 수 있다. 나는 이런 게 이제 수학이라 생각하고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잘 어디 정리를 해 놓는다면 쌓여 나갈 거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분석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게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학생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킬러 문제까지는 아니고 최고난도 문제, 특히 이제 애들한테 혼란을 주는 문제로서 가장 좋은 문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내면은 다들 틀리지.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또 좋은 문제가 23번. 23번. 요거는 그냥 가볍게 몸풀기로 풀어봅시다. 그냥 계산 문제인데 1분. 차라리 숙제 별도로 나갈 게 있는데 일단 조금 이따 더 뽑아줄게. 지금 한 개밖에 안 나왔어. 봅시다.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라서 잘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이 문제를 보자마자 막 풀고 지금 뭐 맥시멈 1분, 되도록이면 30초 안에 풀어야 되거든. 얘를 근의 공식 써도 되겠지만 쓰면서 풀게 되면 너무 복잡하다는 걸 먼저 느끼라고. 그리고 뭐를 보냐면 얘를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 실수입니다. 실계수, 그러니까 근이 실수란 거야. 그러니까 실근이란 거야, 실근. 얘가 지금 이 문제에서의 키워드입니다. 실근이란 말 가지고 너네가 어떻게 풀면 되냐면 판별식? 절대로 쓰면 안 되겠지. 실계수가 아니니까. 판별식 죽었다 깨어나도 쓰면 안 됩니다. 판별식은 실계수일 때 쓰는 겁니다. 아, 실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써야지. 이러는 순간 광탈. 1등급 빠이빠이.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계수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x는 x끼리,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묶을 건데,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묶을 건데, 그러니까 8x 플러스 ki래. 이랬을 때 실수로서 얘가 참석을 하게 되는 거야. 이 x제곱이 이렇게. 왜? x가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실수로서 참석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8x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실수, k도 지금 실수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실수지. k도 실수니까 2k 이렇게. 그 다음에 허수로서 얘가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허수로서 플러스 8x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남은 허수는 없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8x랑 같고요. 그 다음 너가 k랑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 2개, 식 2개로 풀면 되는데, 맞지? 얘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 것이. 그래서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를 더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6x 플러스 2k는 0이다. 요렇게 연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또 x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플러스 k는 0이다. 얘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딱 봐도 지금 요거 2배 하면 얘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식 가지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 식 자체에 두 근의 차가 4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얘가 8,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k, 얘를 이용해서 얘를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야 이거? 요거와 요거 간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는 거지. 아까 했으니까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k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가볍게 한번 봅시다. 요거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니까 얘가 지금 16, 그 다음 얘가 64,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4k, 이렇게 해서 진짜 이제 k를 구하면 됩니다. 진짜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면은 12가 됩니다. 12가 되겠지? 12가 되겠지? 12 되네. 다행입니다. 계산 실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놓치지 마시고
결국 이 문제는 근의 공식 말고 근의 공식보다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결국 2차 방정식에서 허근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면 복소수에서 배웠던 연결고리들이 삭삭삭 걸리고 있지 지금.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그 다음에 바로 직전 문제에서 이제 허근과 그 허근에 대한 식을 알면은 허근 자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관점. 그래서 그 허근을 바로 이렇게 문자 두 개로 잡는 순간 식 두 개, 문자 두 개로서 허근 자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두 개가 지금 크리티컬하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복소수에서 쓰였던 관점이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는 거. 그거 이제 강조를 하면서 또 중요한 문제 또 보겠습니다. 전전 문제 요것도 이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서울고 작년에 1번 문제였나? 기말고사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이 1번 문제인가 1번 문제로 이런 게 나왔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근데 애들이 1번으로 나오니까 멘붕이 오는 거지.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1분. 일분 좀 오만가? 그래도 한 2분 줄걸. 서울고 문제는 이것보다는 살짝 쉽게 나왔습니다. 서울고 문제는 여기서 K를 줬거든. 이거 푼 사람. 오, 잘한 겁니다. 이게 그 페이크를 주고 있거든. 야, 너네 이거 알파 베타 이거 절대값 있으면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것들 맞지? 절대값 이렇게 달려 있으면 너네 야 이거 뭐 근과 계수의 관계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써먹어 볼래? 이런 문제거든. 근데 서울고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실제로 이건 페이크고 이렇게 줬어. 얘를 구하시오라고 나왔거든. 이렇게 줘가지고 결국 알파 베타를 구해서 넣으면 되는 거였어. 괜히 근과 계수의 관계로 깔짝대다가 틀린 문제였거든. 그냥 이건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하지 말고 알파 베타를 구한 다음에 넣으면 돼 이거였거든. 근데 이 문제는 그건 아니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긴 해야 되는데 숨겨진 조건을 써야 된다는 거야. 어떤 숨겨진 조건이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K는 알겠어. 근데 가만 봤더니 K의 부호값은 모르겠는데 야 봐봐. 얘 말과 얘 말을 한번 두 개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냐면 뭐야 그냥 생으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야. 근데 절대값을 붙여서 더하게 되면 10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생으로 더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말은 둘 중에 한 놈은 적어도 음수가 있다는 말이지. 둘 중에 하나는 음수가 있다는 거야. 음수가 있다는 건데 근데 그놈 음수인 놈에다가 양의 값을 붙여서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베타에다가 또 이제 음수를 붙여서 더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놈은 양수고 한 놈은 음수란 거야. 다시 말하면 둘 다 음수라면 둘 다 음수를 더해서 마이너스가 2가 됐다는 게 그럼 둘 다 음수라면 얘도 플러스 2가 돼야지 그냥.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야. 그럼 음수에다가 양수로 만들어서 더하면 똑같은 결과로서 마이너스 2에서의 절대값인 2가 나왔어야지. 언제? 둘 다 음수라는 가정하에. 둘 다 음수라면 얘가 플러스 2가 나와야 된다고. 둘 다 음수라면. 근데 오히려 그 2가 안 나오고 10이 나왔다는 말은 한 놈은 음수인데 한 놈은 양수란 말이야. 양수와 음수를 더해야만 우리가 마이너스 2로서 크기가 좀 줄어들고 근데 양수인 놈은 그대로 양수, 음수를 양수로 만들어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10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두 개 관계에서 그 알파 베타의 부호가 다르다. 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이 숨겨진 조건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할 거냐면 하여간 한 K만 구하면 되잖아. K만 구하면 되니까 요 발상, 요게 좀 창의적인 발상인데 내가 요 절대값, 요 식이 이렇게 있잖아. 10이 있는데 여기다가 한번 제곱을 해볼까? 요런 발상.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 절대값이 벗겨지잖아. 절대값 내가 벗기려고 제곱을 한 거야. 왜? 알파 요거의 제곱은 뭐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랑 같잖아. 그러니까 내가 절대값을 좀 벗기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베타, 절대값 베타의 제곱도 결국 얘가 되잖아. 요건 알지 다들 알 거야. 요거 얘랑 같다는 거. 이런 목적 때문에 내가 제곱을 때린 거야. 제곱을 때려서 요거 하려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알파 베타가 됐는데 그다음 얘가 100이 되지. 근데 얘에 대한 해석으로서 얘가 필요했다는 거지. 요거 자체의 부호가 다르다. 요거 자체의 부호가 다르다. 자, 부호가 다르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달려서 나온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된다는 거. 요거 쓰려고 요걸 찾았던 거지. 좀 어렵지? 솔고 문제보다는 훨씬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 얘가 100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얘를 쓸 수가 있겠네. 요 놈 자체는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의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요거까지 쳐서 4 알파 베타가 되고요. 얘가 10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K이기 때문에 플러스 4K 얘가 100이 됩니다. 그래서 96, 24 그럼 K는 24겠네. K는 24 이렇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조금 솔고 기출 문제보다는 되게 어려웠지만 솔고 기출과 비교를 해보면 요거 자체에 대해서 값을 주고 페이크 야 너네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처럼 풀고 싶지 아니야 실제로 근의 공식을 써서 그냥 대입하면 돼 이런 문제였다면 얘는 근의 공식을 쓰면 되는데 숨겨진 조건을 찾아서 너네 제곱까지를 했을 때 문제점 제곱을 하게 되면 일단 요 놈의 절대값은 벗겨지는데 요 놈의 절대값을 벗기기 위해서 얘가 쓰인다는 점 그것만 잘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제곱은 되게 많이 쓰이는 관점이야. 지금 너네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아마 잘 푼 친구들은 요거가 금방 눈에 보였을 거야. 왜? 다른 문제집 한 두세 곳만 풀어도 이런 것들은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나올 때마다 잘 업데이트를 하세요. 그 다음에 너무 한 개만 더 풀고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했거든요. 그 다음 반복을 할 건데. 다 했고 요거 했고 이제 남은 관점이 요거 하나 남았네. 근데 이거는 익숙한 관점이라서 다들 이제 잘 할 건데 이렇게 이제 부담 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또 못하면 또 아씨 나 뭐 좌절감 느끼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지금 이제 다른 반이라든지 요 반도 그렇고 다른 반도 그렇고 지금 뭔가 좀 못 따라와서 좌절감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거든. 말 조심해야 되는데 29번 요거 푸도록 합시다. 1분 요것도 1분 각이 문제입니다. 1분 각 29번. 내가 이거 굳이 이렇게 막 급하게 나갈 필요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15회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화목반이 아까 이제 2교시 1교시 때도 이야기했는데 설 연휴 때는 안 쉬거든. 설 연휴는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쉬잖아. 그래서 우리는 딱 안 걸려. 여기 목요일 수업을 하고 설 연휴 시작돼서 화요일 설 연휴는 끝나고 화요일 수업을 하는 거지. 그래서 딱 안 쉽니다. 근데 이제 2월 3일
1일부터 2월 7일까지 학원 방학인데 요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거든. 근데 요때 화목반 원래라면 학교 개학 때문에 쉬는 거긴 한데 저녁 수업은 상관없잖아. 그래서 아마 다른 학원들은 그냥 화목 저녁 수업은 정규반이라고 해서 그냥 나가는 학원들이 많을 건데 나는 지금 일단 다른 선생님들이랑 일단 맞춘다고 일단 다 빼긴 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할 게 많고 빨리 해야 되는데 맞지? 그래서 화목 저녁 수업 자체를 뭐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월금에 클리닉 때라도 좀 불러서 좀 시킬까, 아니면은 내일 이제 부원장님 오시면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화목 수업을 그냥 그대로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대로 수업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클리닉만이라도 어떻게 이제 좀 하는 쪽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볼 거거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너네한테 너무 일주일 동안 쉬게 한다는 거 자체가 너네는 좋겠지만 맞지? 지금 일주일 공백이 클 거거든. 그래서 숙제, 최소한 숙제라도 되게 많이 내줄 거고, 클리닉 때 되도록 그 일주일 중에 최소 한 번은 클리닉으로 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내가 좀 한번 이야기는 한번 해볼 거거든. 아예 학원 문을 닫지 않게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와 있어서 너네 부를 수 있게끔 뭐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뭔 말하다 말았지?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15회가 좀 빠듯해. 나는 좀 한 20회 정도 하고 싶은데 수업을. 그러면 이렇게 좀 빠듯하게 안 나가도 되는데. 근데 11월 달 조기기강 때 너무 시간이 모자랐어가지고 그때 이상한 습관이 들었어. 막 말이 빨라지고 막 급하고 막 빨리 이러면서 막 수업하고. 지금 그게 좀 남아있는 것 같아. 그때는 수업이 2시간 반밖에 안 됐었거든. 지금은 4시간인데. 그 다음에 14회, 13회 이거밖에 안 됐어가지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조금 천천히 나가보겠습니다. 이게 레벨 2반이나 다른 반들은 지금 이거 자체에 대해서 정확한 논리를 설명을 해주기가 힘든데, 너네는 아마 고등수학 합성함수 개념이 잘 잡혀 있을 거니까 잘 아마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정석적인 풀이와 함께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적인 풀이는 뭐냐면요, 출제자의 의도는 이겁니다. 식의 구현이라는 거지. 식의 구현. 출제자의 의도는 이런 문제를 식의 구현을 이용해서 푸는 게 원칙적인 풀이라는 거지. 너네가 식을 인수정리 내지는 해를 통해서 곱하기로서 식을 구현을 해라.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요 식의 구현에서 탄생한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지. 두근이 알파 베타다 라는 거 가지고 결국 얘로서 우리가 식을 구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식을 구현했을 때 전개를 했을 때 나오는, 이거는 이제 지울 건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여기서 탄생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내가 지금 적은 거야. 식의 구현에서 전개를 하게 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이렇게 딱딱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결국 왜 지웠지? 일단 봅시다. 그랬을 때 문제 자체는 2x-1 조금 더 설명하겠었는데 지워버렸다. 그냥 보겠습니다. 그래서 x 자리에다가 2x-1을 넣으라는 소리지. 그러면 2x-1을 이렇게 넣으라는 소리지. 2x-1을 이렇게 넣으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4라는 것을 여기다가 넘겨주라는 말이지. 넘겨주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풀어라는 소리거든. 그럼 얘를 2로 묶어주게 되면 4에 x-2분의 이렇게 안 묶어줘도 되긴 하는데 1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해서 풀어주라는 소리거든. 나 식만 적고 이렇게 안 풀 거야. 복잡하다는 걸 느끼라는 거지. 정석적인 풀이는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느껴보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굳이 이렇게 전개를 안 할 거 그랬네. 이렇게 사로 안 묶어주고 그냥 봐도 됩니다. 그냥 사로 안 묶어주고 바로 전개해 보겠습니다. 4x제곱, 그 다음에 2로 묶이면서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요거끼리 더하면 되지. 요거 두 개 더하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x의 계수가 되는 거지. 맞지? 2로 묶이고 그 다음에 얘 더하고 얘 이 두 개 더하면 된다고. 이 두 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전개를 해줘서 얘와 얘를 곱해주면 되는 것이.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로 그냥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것이. 그리고 느낌이 오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쓰였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도 쓰일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라고 해서 이렇게 쓰인다는 것이. 하여간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요놈 자체를 구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게 됩니다. 구할 수 있을 건데 그렇게 구해서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풀자는 것이. 요놈의 두근의 곱. 그러면 양변에다가 큰일 날 뻔했네. 잠깐만. 얘가 지금 마이너스 4고 맞지? 얘가 지금 얘고 맞지?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지금 더하기 4를 해줘야 되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더하기 4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맞지? 다시. 요게 지금 fx고, 얘가 지금 f2x-1이고, 거기다가 4를 더해줘야 되는 거지. 4를. 양변에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아니고 플러스 4지. 그래서 두근의 곱이 4분의 어쩌고 저쩌고 요 놈. 다시 두근의 곱은 4분의 어쩌고 저쩌고 된 거지. 그게 1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F2 값도 구할 수가 있겠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지금 뭘 이야기한 거지? 지금 뭔 소리야? 그래서 지금 어쩐지 지금 얘 식이 왜 나왔나 했어. 잘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x제곱, 이거 구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했던 것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여기까지가 a가 필요하고 맞지. 여기까지가 다 a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4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어쩌고 저쩌고 온 거지. 여기까지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요것뿐해가 아니라 그래서 a 4a분의 a의 1 더하기 알파 1 플러스 베타 더하기 4가 두근의 곱이고 그게 1이다 라는 걸 통해서 a를 구할 수 있겠지. 알파 베타에 대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그래서 내가 식만 세고 그냥 복잡하다라고 보여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단 다 풀긴 풀었어. 계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안 풀 거라고. 봐도 너무 복잡하잖아. 너무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합성함수라는 개념을 좀 써서 쉽게 좀 풀어볼 거야. 합성함수. 개념을 좀 써서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자, 요렇게 한번 볼 거야. 내가 깔맞춤을 해볼게. 여기서의 두근은 요 x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가 결국 fx의 근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봐봐. 합성함수를 제대로 공부한 친구는 이 x 말씀이시군요. 이러면 안 된다고. 요 x랑 x로서 같은 표현을 했지만 다른 x란 거야. 맞지? 이거 지금 계속 지금 함수반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얘는 지금 뭐냐면 f 도트 2x-1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합성함수란 거예요. 합성함수. 그랬을 때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이거 합성함수 너네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거라고. 합성함수에 대한 정의역과 그 다음에 fx에 대한 정의역, 이 정의역을 잘 구분을 해야 되거든. 요거를 조금 지우고 이야기할게. 요거 필요 없는 풀이, 쓸데없는 풀이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합성함수에 대한 정의역과 합성함수 정의역. 그 다음에 앞에 달려있는 이 fx에 대한 정의역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다르다고. 너네가 맨날 이렇게 배워서 헷갈린다고. x를 넣었을 때 그때 y 값을 여기에 x 값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정의역이라 인식을 한다고. 얘를 정의역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지. 정의역. 그래서 착각을 한다고. 합성함수의 정의역으로서 이 흰색을 합성함수의 정의역으로 착각을 하는데 얘는 fx의 정의역이라는 거야. fx의 정의역이 2x-1인 거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 자체의 정의역은
내가 살짝 지금 지웠지만 요 x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x인 거야, x.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다시 돌아가 보자. 지금 얘는 fx의 정의역이야. fx의 정의역. 근데 요 x는 누구의 정의역이다? 합성함수의 정의역이라고. 그러면 fx의 정의역은 누군데? 얘는 합성함수의 정의역이고 fx의 정의역은 얘라고, 얘. 깔맞춤을 해보자고. 그래서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아니라 fx의 정의역은 이 빨간색들이라고. fx의 정의역. 그리고 그 fx의 정의역에 대한 정보를 줬다고. 근데 문제 속에서 구하라고 한 거를 주황색으로 해볼게. 주황색. 그때 주황색. 얘는 뭘 묻느냐면 2차 방정식 요 놈의 두근. 다시 말해서 요 합성함수에다가 4만큼 더한 거. 다시 말해서 얘를 살짝 무시를 하고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이 합성함수에 대한 정의역을 구하라고 한 거라고. 그는 합성함수에 대한 그 정의역과 짬뽕이 되어는 그 x를 구하라는 거지. 지금 여기서 구하라고 한 그 두근은 합성함수의 정의역을 이야기하는 거야. 합성함수 자체의 x에 대한 정의역에 대한 스토리를 묻고 있는 거야. 얘를 묻고 있다고, 얘를. 그래서 지금 색깔을 달리 칠해서 보자는 거지. 그래서 문제 속에서 묻고 있는 것은 두근의 곱이 1이다. 얘를 이용해라는 거야. 근데 얘가 x1일 때 그때 해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 얘가 x2일 때 x1, x2일 때 x1일 때는 알파, x2일 때는 베타라고 하자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2의 깔맞춤 해볼까? fx의 정의역이 얘였지. 2의 2x1 2x1 그 다음에 2x2 2x1 얘가 알파 얘가 베타라고. 얘를 이용을 하자는 거지. 얘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지. 얘 여기다가 맨날 애들 맨날 헷갈려가지고 여기다가 알파 베타를 넣고 있는다고 맨날. 요 x 막 헷갈려가지고 아 얘가 알파 베타 얘가 알파 베타 이렇게 놓고 있는다는 거지. 여기다가 알파 놓고 여기다가 베타 놓고 맨날 그렇게 푼다고. 문자에 현혹돼가지고 아 요 x랑 같은 x구나. 그럼 이 x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얘도 알파 베타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고 알파 베타는 이 덩어리 자체가 알파 베타라고. 요 놈은 알파 베타가 아닙니다. 두 개가 문자를 함정을 펴놨다는 거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시간 지나면 맨날 까먹거든. 처음에 이렇게 잘 풀었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한 몇 달만 지나도 여기다가 알파 베타를 넣고 있는다고. 뭐에 대한 그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어서 합성함수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이 x고요. 그 다음에 fx의 정의역은 이 2x-1입니다. fx의 정의역. 얘와 얘가 같다는 거지. 그리고 요 x는 뭐다? 합성함수의 정의역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보게 되면 요거에 대한 정보를 써보자는 거지.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오다. 지금 미안합니다. 여기 내가 지금 그치. 얘는 1이고 문제 속에서 지금 주어진 정보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 알파 베타가 5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뭘 하고 싶다? 얘를 더하고 곱하고 지지고 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더해보시면 2의 x1, x2는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그 다음에 곱하게 되면 2의 2x1 마이너스 1, 2x2 마이너스 1 얘가 알파 베타가 되고 얘가 2, 얘가 5가 되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알파 더하기 x 더하기 x1 얘를 알 수가 있지. 얘를 알 수가 있는 게 x1 더하기 x2는 얘가 넘어가서 4가 되고 4를 2로 나누니까 요거 자체가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얘도 전개를 해보시면 4x1 x2 마이너스 2의 x1 x2 더하기 1이 돼서 얘가 5가 된다는 거지 지금. 그럼 아까 얘가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넘어가서 8 넘어가서 8이니까 x1과 x2는 2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구해서 뭐 이상한데?
아, 미안합니다. 얘가 아니지. 얘까지 쳐야 되는 거지. 오씨.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fx에 대한 식을 이제 구현할 수가 있는 거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f 2x-1 요거에 대한 식을 내가 어떻게 구현할 수가 있다? 요거에 대한 식이 두근의 합이 이고 두근의 곱이 이니까 이런 식으로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고 두근의 곱, 두근의 합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두근의 곱과 두근의 합으로서 이렇게 요 식 자체에 대한 두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쉽게 딱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4만큼 더하라고 했으니까 4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를 전개를 해줘서 왜 전개를 한다? 이제 진짜 두근의 곱을 이용하려고. 두근의 곱. 요 놈의 두근의 곱. 요까지의 두근의 곱이 지금 x1, x2라는 거지. 그래, 그 두근의 곱이 1이라는 거지. 그러면 두근의 곱이 a분의 2a 더하기 4가 되고 그 곱이 1이다. 얘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a 자체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 맞나?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넣어서 이제 f2를 구하면 되겠지. f2를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넣으면은 요 식 자체가 완성이 되잖아. 완성이 되니까 2를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2분의 3을 넣어주면 되겠네. 2분의 3을 넣어줘서 결국 식을 완성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핵심은 합성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뭐 찬진이라든지 승환이가 안 했나? 승환 안 했나? 뭐 유경이, 그 다음에 저기 희윤이, 지수 이런 친구들은 나랑 이제 합성함수를 했었기 때문에 요 합성함수에 대한 정의역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도 안 까먹으려면 얘가 머릿속에 뿌리 깊게 달려 있으면 됩니다. 요 x와 요 x는 본질이 다르다. 요 x는 fx에 대한 정의역이고 요 x는 요 합성함수에 대한 정의역이다. 그래서 요 fx에 대한 정의역으로서 x와 대응되는 것은 fx의 정의역, fx의 정의역, fx의 정의역 2x-1 자체가 fx의 정의역이고 고놈이 알파 베타라는 거야. 고놈이. 요 덩어리 자체가 알파 베타다. 요 덩어리 자체가 알파, 요 덩어리 자체가 베타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맨날 나중에 되면 여기다가 알파 베타 넣고 앉아있다고. 여기다가 알파 베타를 넣는데 아니고 요는 덩어리 자체가 알파, 덩어리 자체가 베타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두근은 요 x에 대한 이야기로서 요 x1, x2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물론 이 문제는 요거에 대한 해석에 앞서서 일단은 요 놈에 대한 두근을 구하고 봤다는 것이. 이렇게 두근을 구하고 봤습니다. x1, x2. 그래서 x1, x2를 구해서 실질적으로 요거에 대한 함수를 구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4를 보태줘서 문제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실제 근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정석적인 풀이 방법은 식의 구현인데 그 식의 구현 자체가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게 되게 유용하다는 거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좀 쉬었다가 너무 오래 했네. 15분 쉬겠습니다.